저는 한국의 지방에 위치한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학교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어 마치 다른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캠퍼스는 작았지만 도서관과 연구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특히 기숙사는 50년이 넘는 오래된 건물로 유명했죠. 1학년 때 저는 이 기숙사의 2층에 배정받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었지만 입소식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기숙사 3층 끝 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방은 10여 년 전에 폐쇄되었고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저는 이 소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여러 선배와 동기에게 물어봤지만 그 방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그저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다는 모호한 경고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기숙사 사감님의 조수 일을 도와드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 방의 존재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사감님은 처음엔 대답을 회피하시다가 저의 끈질긴 질문에 마지못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20년도 더 된 어느 날 그 방에서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 방에 살던 두 학생은 서로 아주 친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둘 중 한 명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남은 학생은 상심에 빠져 몇 달 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학생이 사라진 이후에도 밤마다 그 방 안에서 두 명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궁금해진 저는 어느 날 밤 직접 그 방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 2시 다른 학생들이 모두 잠든 시간을 틈타 조용히 기숙사 3층으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가로지르니 유독 더 어두운 끝 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오래된 금속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느낌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기분 탓이겠지라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망설였지만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로도 그 방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두 입을 맞춘 듯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대답만 했습니다. 저 역시 그 방에 대해 더 알아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를 떠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방의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가끔 그 방에서 들었던 노크 소리가 꿈속에 나타나곤 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 모든 비밀이 풀릴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그 방의 비밀을 추측해야겠죠.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의 여름밤, 젊은 여성 A씨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차는 거의 없었고 거리는 조용했다. A씨는 집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지름길로 유명한 구불구불한 산길을 택했다. 산길은 가로등도 드물고 인적도 드물어 무척이나 어두웠다. 조수석에는 여행지에서 얻은 작은 기념품들과 함께 친구가 준 필름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A씨는 잠시 카메라를 보며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을 떠올렸고 이를 사진으로 남길 수 있어 기뻤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 경고등이 켜졌다. 연료가 거의 남지 않았다는 신호였다. A씨는 당혹스러웠다. 대충 위치를 보니 근처에 주유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간에 문을 열었을 때 확신이 서지 않았다. 조심스레 운전하다 보니 작은 주유소가 보였다. 다행히 불이 켜져 있었다. A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차를 주유소에 세웠다. 주유소는 오래되고 낡아 보였으며 주유소 직원도 잠이 덜 깬 듯 보였다. A씨는 주유를 부탁하고 화장실을 찾았다. 낯선 주유소의 화장실은 매우 음침했다. 거울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조명은 어둡고 깜빡였다. A씨는 서둘러 손을 씻고 나가기 위해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다. 그런데 그녀의 바로 뒤에 낯설고 창백한 여인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놀란 A씨는 급하게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다시 거울을 보자 그 여인은 사라지고 없었다. A씨는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다고 자신을 달랬다. 그러나 주유소를 떠난 후에도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어두운 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 안에서 이상한 한기가 느껴졌고 뒷좌석에서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했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A씨는 문을 잠그고 샤워를 했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지만 따뜻한 물이 조금이나마 그녀를 진정시켜 주었다. 샤워를 마친 후 그녀는 친구에게서 받은 카메라가 떠올라 사진을 확인하기로 했다. 사진을 한 장씩 넘기던 중 그녀는 여행 중 찍은 사진이 아닌 알 수 없는 사진이 몇 장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진 속에는 자신이 주유소 화장실에서 봤던 창백한 여인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카메라를 내려놓고 숨을 죽였다. 분명히 카메라를 가져갔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A씨는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는 놀라며 그 카메라가 사실은 오래된 골동품 가게에서 값싸게 산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가게 주인은 카메라의 과거에 영원히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을 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 이야기를 들은 A씨는 카메라를 서둘러 되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친구와 함께 가게를 찾아갔고 가게 주인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그녀들에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고 있지요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다시는 그 주유소와 카메라를 떠올리기 싫었지만 그날 이후로 A씨는 어두운 길이나 홀로 있을 때마다 그 순간을 떠올리며 소름 돋는 기분에 휩싸이곤 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자 시골에 있는 작은 마을의 민박집을 예약하게 되었다. 이곳은 인터넷에서도 유명한 장소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매력적인 곳이었다. 민박집 주인은 친절하게도 날 마중 나와주었고 나는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숙소에 짐을 풀었다. 그날 밤은 별다른 일 없이 고요하게 흘러갔다. 다음 날 나는 주변을 산책하며 마을 구경에 나섰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나를 피하는 듯 보였다. 그저 부끄러워서 그러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가끔 지나가는 이들은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곤 했으며 어떤 노인은 내게 다가와 여기서 오래 머물지 말게나라는 말을 속삭였다. 이유를 묻기 전에 노인은 금세 사라져버렸다. 저녁이 되자 다시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주인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방으로 돌아와 짐작할 수 없는 불안함에 휩싸여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작은 광장에서 무언가 의식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었다.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호기심이 더 컸기에 살금살금 그곳으로 다가갔다. 광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있었고 가운데는 묘한 도형이 그려진 큰 돌판이 놓여 있었다. 그들 앞에는 촛불이 밝혀져 있었고 조용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이 모습을 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과 동시에 숨죽인 채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고 그 순간 돌판 위로 강렬한 빛이 번쩍였다. 놀라움과 공포에 몸이 굳어버린 나는 그저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빛이 사라지자 그들 중 한 명이 무거운 목소리로 그가 왔다라는 말을 외쳤다. 주변의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 돌판을 중심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상황이 더욱 이상해질수록 나는 두려움에 빠져 그 자리를 떠나 숨어버렸다. 얼마 후 광장에서 흥미로운 분위기가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다. 그제서야 나는 용기를 내어 그곳을 빠져나와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었지만 이상한 불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중 갑작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문을 열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점점 강해졌다. 결국 두려움에 가까이 가보니 문 아래로 한 장의 쪽지가 밀려들어왔다. 그 쪽지에는 떠나라 그들이 오고 있다라는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순간 급히 짐을 챙겨 민박집을 빠져나왔다. 나 때문에 마을에 어떤 불행이 닥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탈출이었다. 다행히도 나는 무사히 마을을 빠져나와 도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마을에서 겪은 일들은 생생히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문득 그곳에서 만났던 노인의 속삭임이 떠오른다. 여기서 오래 머물지 말게나.
이는 경고였을까 아니면 예언이었을까? 지금도 이따금씩 꿈속에서 그 이상한 의식과 환호 소리를 듣곤 한다. 그 사실이 내겐 가장 큰 공포일지도 모른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대학생인 민수는 여름 방학 동안 학교 근처 자취방을 지키고 있었다. 방학 동안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주변은 사람도 없고 조용했다. 그렇게 조용한 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민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포썰을 읽다가 왠지 모를 찝찝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글의 내용은 이랬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뒤를 돌아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메시지였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그는 괜히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민수는 괜히 한 번 더 침대 및 옷장소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을 놓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다시 인터넷에 몰두하고 있던 민수는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에어컨을 켜둔 것도 아닌데 이상한 감각이었다. 그는 찝찝한 기분을 달래기 위해 창문을 열어보았다. 밤바람이 살랑거리며 쓸쓸하게 들어왔다. 괜히 기분 탓인가? 민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시 모니터의 화면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는 컴퓨터가 고장났나 싶어 여러 번 전원을 체크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혼자서 켜지더니 웹캠이 작동되었다. 민수는 자신이 웹캠을 켜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웹캠 화면에 비친 자신은 무표정한 얼굴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 화면 속 민수의 뒷배경에 얼핏 낯선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착각이겠지. 그는 스스로를 달래며 이어폰을 꼈다. 인터넷에서 요즘 인기 있는 영상을 본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어폰에서는 기괴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찢어지는 듯한 잡음이 들리다가 점차 누군가의 불분명한 속삭임으로 변해갔다. 거기, 조심해. 민수는 순식간에 소름이 돋았고 공포심에 휩싸였다. 이어폰을 집어던지고 민수는 얼른 방 안의 불을 모두 켰다. 작은 원룸은 환해졌지만 그가 느끼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민수는 무서워졌다. 그는 서둘러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마치 전파가 차단된 것처럼 신호음만 들릴 뿐이었다. 절망감에 휩싸인 그는 그냥 자리에 앉아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컴퓨터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모니터 속 웹캠에는 불안한 자신의 모습이 멍하니 비추고 있었다. 바로 그때 화면 속의 민수가 다른 무언가를 셀프캠처럼 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검은 손 같은 것이었고 화면은 이상한 소리와 함께 꺼져버렸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에 질린 그는 겨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다. 이후 몇 시간이 지난 뒤 아침이 되어서야 그는 이불을 내릴 수 있었다. 방은 여전히 고요했고 모든 것은 평소처럼 보였지만 민수는 결코 그날의 공포를 잊을 수 없었다. 이후로도 그 방에서는 자주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민수는 결국 방을 빼기로 결심했다. 몇 년 후 민수는 친구들과 모였다가 그 방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예전 그 자취방은 원래 오래된 폐가 위에 세워졌던 곳인데 공사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이후 자취방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해 온 것이다. 민수는 자신의 경험담이 설마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결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날의 공포는 아직도 그가 인터넷에서 공포썰을 읽을 때면 떠오르곤 했다.